진짜 똑똑하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3개월째 반복하고 있는데도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치매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주 들으셔야 돼요. 오신 분들도 자꾸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모시고 온 분이 손을 한번 대신 들어줘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네. 모시고 온 분이 들어주세요. 모시고 온 분. 네, 알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제 Y 2주 동안 배운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단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예요. 다단계 하면. 그죠? 근데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은 질문을 한 거죠. 뭐냐면 다단계도 유통인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통이라는 건 지금까지 대기업이 마진을 다 가지고 갔었는데 이걸 다단계라는 이 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면 서민들도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라는 기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상식 용어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3포 세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4개 포기하면 4포, 5개 포기하면 5포, 그 다음에 맛있는 6포. 서 팀장님 좋아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M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M포. 여러 개를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업도 요즘은 N잡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잡, 3잡, 4잡, 5잡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개를 갖다가 나중에 N잡이라는 형태까지. 혹시 나는 직업이 2개 이상이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 네, 한 분? 두 분? 요즘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낮에 직장 나가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뭐 해요? 알바 나가요. 식당으로 알바 나가요. 그리고 새벽에 뭐 해요? 또 뭐 대리를 뛴다든가 여러 가지를 뛰어서 직업을 보통 3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SNS나 이런 쪽에도 돈 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그래서 4잡, 5잡 제가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36이에요. 여자분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라고 했는데 직업이 몇 개예요? 10개. 한 직업당 100만 원씩 매달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직장이 나를 평생 책임져 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능력 없는 사람은 직업 여러 개 갖기도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시나 보다. 그리고 뭐 노래도 잘해요 혹시? 노래는 잘 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뭐 있어요? 혹시 먹는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거? 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이분은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자를 모으면 거기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업을 하나씩 더 가져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 저기 그 하이마트 있는데 거기 사거리 가면 그 안쪽에 GS 편의점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낮에는 직장 다니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디로 와요? 편의점으로 와요. 그 본인 편의점이. 그래서 낮에는 알바 쓰고 저녁 시간은 본인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가 직업을 가지려면 시간을 써야 돼. 내 시간.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애터미라는 직업을 하나 추가하는 건 굉장히 쉽더라고요. 왜요? 애터미 직업을 추가하면 뭐만 하면 돼요?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을 뭘로 바꿔 쓰는 거예요? 애터미로 바꿔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엔잡러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 항상 갖고 가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직업을 하나 가지고 가요. 근데 애터미는 시작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왜 쉬워요? 어머니 우리 쉽다 그랬어요. 왜 쉬워요? 회원가입해서 물건 쓰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와요. 혹시 이 사업 시작할 때 스폰서가 한 200만 원씩 물건 한 번에 팔았어요? 네. 막 물건 강제로 사라 그런 적 있어요? 다 무료로 시작하셨죠? 네, 그거요, 그거.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시작할 때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예요? 애터미를 나의 부업으로 선택하자. 우리가 선택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선택해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사를 보면 여기 갔다 오신 분, 공주 신사업 갔다 오신 분, 손 번쩍 들어보세요. 다녀오신 분. 아유, 신사업도 다녀오시고 그러죠, 주말에. 여기 경찰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스폰서랑 문제 생기면 바로 갑니다. 일부러 거기다 지었나. 바로 밑에 공주경찰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애터미가 있어. 경찰보다 위에 있다는 거가 그리고 여기도 가보셨어요? 여기는 정한 이 고속도로 이렇게 휴게소 지나서 가다 보면 보이죠? 언제 완공돼요, 이게? 12월 다음 달 되면 이제 완공 예정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 한대요? 네, 식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매 끼마다 뭘 고민한다? 뭐를 먹을지 고민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애터미가 전국의 맛집 사장님들 여기다 다 모아놓고 대량 생산해줍니다. 김치찌개, 뭐 뼈다귀 해장국 종류별로 다 나와. 그냥 시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 그리고 국을 떠먹는 순간 뭐가 올라가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내 파트너가 애터미에서 꼬리곰탕을 시켜서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 너무 흐뭇해. 너무 흐뭇해.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모든 것들이 피부가 따그랑따그랑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한 발로도 되는 거야, 이제. 품목이 많아지니까.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밤이면 미국은 뭐예요? 낮이잖아. 내가 자고 있는데 미국 파트너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를 닦기 시작해. 그럼 뭐가 올라가요? 피부위가 또 올라가. 자는데도 꿈속에서 막 피부위가 자꾸 떼그랑떼그랑 올라가. 24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시간의 자유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간의 자유고 경제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N잡 러시되니까 투잡 쓰리잡 기본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떴죠. 10년 되면서 꿈을 이룬 10년, 새로 꿈꾸는 100년.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 상승가 가능할까? 세 번째? 그렇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터미 열심히 해도 애터미가 망해버리면 수당을 준다 안 준다? 수당을 국가에서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 뭐 원자력 연구원에서 주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애터미에서 주는 거죠. 애터미가 없어지면 여러분 수당 똑빵이. 그리고 혹시라도 회장님이 갑자기 기업을 팔아버리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체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통이니까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최강의 유통 강자가 있어요. 어디예요? 아마존 들어보셨어요? 아마존닷컴? 이 책이 뭐냐면 데스 바이 아마존. 아마존에 의한 죽음. 아마존이 등장해서 죽은 기업들이 많아요. 54개 기업은 아마존이 뭐 기침 하면 54개 기업 막 주가가 막 출렁거려. 그 정도로 대단한 기업인데 한번 볼게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기업 가치를 그냥 보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 평가를 했는데 1등이 누구예요? 아마존이에요. 애플을 제꼈어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아마존,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2등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유통이요, 여기가 유통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아마존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사실 아마존 코리아가 있어요. 아직 영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아마존이 등장하면 과연 애터미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거면 애터미 시작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영국의 딕슨즈 카콘이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하이마트 같은 곳이에요. 하이마트. 소매점을 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아마존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략을 어떻게 짰냐? 이렇게 짰어요. 고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고객이 보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어디랑 비교해줘? 아마존에서 파는 거랑 바로바로 비교를 해줘. 그래서 더 싸게 팔아.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걸 이제 수리해주면서 수리비로
충당을 하면서 딕슨스 카포는 생존을 했습니다. 그럼 아마존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예요. 자, 일단은 1994년에 창업을 했는데 책을 팔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이북 있죠? 네. 아니면 요즘 온라인에서 책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다음날.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260조가 넘었어요. 1년 동안 26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참고로 4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고 있죠. 삼성전자가 244조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은 맞아, 아마존이. 근데 아마존은 현재 전자상거래 1위,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점유율 1위인데 뭘 하고 있냐? 이 회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가 아니라? 유통회사가 아니라? 기술회사다. 야,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요게 여러분 이거 익숙할 거예요. 이게 원래 아마존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알렉스라는 AI 스피커입니다. 우리나라 뭐 기가지니 이런 거 아시죠? 집에 이렇게 스피커 하나씩 놓고 지니야 노래 틀어줘 그럼 뭐 이렇게 노래 틀어주고 하잖아요. 이 알렉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가다가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알렉스 우유 주문해줘. 그러고 나가. 자동으로 다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아니 6종 스킨케어 아니 더프레임 하나 갖다 달래. 그럼 네가 시켜 그러면 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갖다 줘. 그죠? 근데 애터미에서 A봇 여러분 그 키즈 오메가 할 때 혹시 그 로봇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좀 의미심장이니까 미래에 그런 거 이제 만들려고 애터미가. 여기 이제 애터미에서 만든 스피커예요. 애터미 이거 하겠죠? 아자몰라움이 이거 할 겁니다. 왜냐면 빅데이터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페인 영양크림 시켜줘 하고 탁 나가면 다음날 뭐가 온다? 애터미 택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자몰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아마존은 어떤 기술도 만들었냐? 아마존 키라는 거예요. 아마존 키는 뭐냐? 여러분 택배기사님이 왔는데 집에 없으면 어디다가 맡겨요? 경비실에다 맡기죠. 근데 미국은 아파트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단독주택 살잖아요. 그럼 마당에다 대충 던져놓고 가면 딴 사람이 집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존 키라는 건 뭐냐면 이걸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택배기사가 오잖아요. 그럼 내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 탁 누르면 문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딱 갑니다. 그래서 택배기사인지 인증을 하고 택배기사 문을 열어줘요. 원격으로. 그럼 택배기사 이렇게 와가지고 택배를 싹 밀어놓고 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존 키예요. 택배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집에 없을 때도. 그래서 아마존이 또 뭐까지 하고 있냐면 요거는 지금 PPT 버전이 낮아서 재생이 안 되니까 제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되는 가게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의 문을 연 미래 가게 아마존 고. 연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자동 결제가 되죠. Oh yeah, absolutely. I love the quick and easy. I mean, I was in and out of there in less than 3 minutes. I think I just grabbed what I wanted and walked out and didn't really have to talk to anybody.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골랐던 물건을 다시 넣으면 여기 신기하죠? 장바구니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집었어요. 추가됐다가 체인지 마음 바뀌어서 올려놓으면 다시 삭제됐다가 다시 와서 잡으면 또 추가가 돼요. 천장에 카메라들이 다 센서로 인식하고 2016년 말 처음 개장해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한 뒤 1년여 만에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서팀장님 말대로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미래의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의 모습입니다. 직원이 필요 없겠죠. 별로 없어요. 제품 진열하는 거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로봇들이 다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지금 공룡 기업이 됐는데 아마존 덕분에 미국에는 123년의 전통을 가진 시어스 백화점이 문을 드디어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여기 뭐
라디오 샤크 전자제품 유통하던 데인데 1000개 넘는 매장을 갖고 있던 미국 기업이 문 닫아버렸어요. 1000개 다 올스타. 그리고 파산 신청. 아마존이 지금 다 직원 상태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죠. 그러면서 아마존은 영업이익은 굉장히 조금만 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안 내려. 이익을 적게 내면 세금을 안 내죠. 그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CEO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승자, 독식, 협박, 무한 경쟁, 철저한 능력주의, 심지어 협력업체들도 뭐 한다? 토사, 쿠팡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쿠팡이 지금 이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을 지금 벤치마킹에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을 보고 대한민국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나온 게 쿠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협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그 주에 아마존 창고가 있는데 세금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창고에 직원들 다 해고하고 창고 문 닫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덜덜덜 왜 주에 직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직원들에게 경쟁시킵니다. 너 더 열심히 하라면 나가. 이렇게 해버리죠. 능력주의.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다 갑질해요. 여기가 처음에 전자책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온라인 서점을 하는데 이북 있죠, 이북. 전자책. 모든 책을 페이지와 상관없이 그냥 $99에 자기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근데도 팔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속상한데도. 이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셀 캐펀이라는 아마존이 책 팔다가 온라인 쇼핑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이분이 해냈어요. 근데 온라인 평정되자 이분을 어떻게 했어요? 잘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을 공격해야 되니까 당시에 오프라인 최강자 월마트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월마트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옵니다. 릭 다제를 스카우트해와요. 그래놓고 오프라인 딱 평정하니까 이분도 잘가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냐?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 쪽 인재들을 다 영입해가지고 이 두 분은 빠이빠이. 그러면서 지금 클라우드하고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19년 4월에 포스코의 이제 김호인 수석연구원이 아마존이 진짜 잘 되는 이유에 대한 리포트를 올렸어요. 근데 그 리포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좀 독하게도 하는데 진짜 내부의 성장 동력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같이?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리, 그리고 독서 토론을 합니다. 임원들이. 그러면서 뭘 하냐? 치열한 토론을 해요. 심지어 토론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네 분이 토론을 해요. 이 네 분이 토론하는데 이분이 어떤 의견을 냈어. 세 분이 들어보더니, 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더 치열하게 토론하라고 해요. 반대하라고 합니다. 반대하라고. 그러면서 반대 이유를 찾으라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마존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애터미가 회장님 보니까 착한 것 같아요? 독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 착해, 독해? 그럼 착한 것 같죠? 아유, 이런 독한 사람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불안해. 근데 아마존은 이렇게 독하게 하는데 반대로 해서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라는 이 사람은 사람 중심 경영이에요. 이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서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유일한 1000개 이상의 매장 중에 하나도 안 망했어요. 그리고 커피만 팔아서 1조를 넘겼어요.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매장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닌 뭘 판다? 경험을 파는 곳이죠. 참 말도 멋있게 잘하죠. 이분은 이렇게 해요. 직원이 일단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돼. 그러면 우리 직원이 행복해지면 이 행복한 경험을 고객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들, 우리 커피집은 빨리빨리 회전돼야 되잖아요. 테이블 차지하고 종일 8시간이고 9시간 죽 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자. 반대죠. 아마존과 개념이 반대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해서 잘 돼. 그러면 제가 한번 봅시다. 사진을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보니까 아, 회장님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회장님도 포스가 장난이 제프 베조스 못지않은 포스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핵심 키워드를 봅시다. 애터미와 아마존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 뭐냐?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객 집착. 집착하라 이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집착하라 이거야. 회장님은
집착하면 왠지 스토커 같으니까. 뭐 하자? 고객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자. 고객 성공을 얘기하죠. 근데 회장님이 말하는 고객은 제프 베조스가 말하는 고객과 다르죠. 왜냐? 회장님이 말하는 고객은 뭐예요? 우리 회원, 애터미 회원들, 그리고 애터미의 본사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까지 다 그걸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마존은 낮은 고정 비용에 낮은 판매 가격을 유지해서 많이 팝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라고 얘기해요? 면도칼 경영,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전략을 쓰고 있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겠는가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유료 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쿠팡 가면은 그 회원 할 수 있죠. 그 뭐죠? 쿠팡 무슨 로켓 와우 로켓 무슨 뭐 그거 회원할 수 있어요. 뭐 3,900원인가 2,900원 지금 뭐 처음 시작이라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1년에 10만 원 정도 내시면은 연간 회원해서 무료 배송이나 책 같은 전자책 같은 거 이제 서비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뭘 해요? 아예 그냥 돈을 돌려줘 버리죠. 35% 수당을 돌려줘. 거기에 뭐가 생긴다? 네, 아자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 애터미는 400가지 정도의 제품을 팔아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1조 2,500억. 근데 아마존이 몇 개 파는지 한번 보세요. 4억 가지를 팔아요. 그거 갖고 260조 매출.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애터미가 400가지 하는 게 아니라 4억 가지를 판다면 260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넘죠. 넘어. 이게 계산이 빨리 돼야 된다니까. 그게 비전이 보세요. 제품 가지 수가 100만 가지 차이가 나. 근데 매출은 200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100만 가지가 늘어나는데 매출은 200배. 그러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400가지 갖고 1조 2,500억을 하니까. 이 대단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존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핵심 전략. 이거죠. 애터미 핵심 전략 상품 누구만 팔 수 있다? 애터미. 온리 애터미. 애터미가 영구 독점 계약하고. 이해 가세요? 싸워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규모는 아마존이 크지만 애터미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더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 양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장님이 특별한 이유는 일단 무슨 경험이 있어요? 제조업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굉장히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도 해보셨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도 사업자로 해보고 센터장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뭘 또 경험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마지막에 망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 마지막에 망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을 만드신 거예요. 망해봤으니까 망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썸 트렌드에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언제적이냐면 5월 정도, 4월 정도에 이제 찾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썸 트렌드라고 치시면 빅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아메이에요, 아메이. 그러니까 올해 4월 정도에 이 썸 트렌드에 아메이라고 쳐가지고 탁 치면 감정 분석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눈여겨보는 건 파란색은 좋은 거, 초록색은 중립, 빨간색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메이는 중립적 감정이 뭐예요? 충동 구매라고 이렇게 나왔죠. 애터미는 1등 나왔어.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번에 쳐봤어요. 11월 빨간색이 다 사라져버렸어. 부정적인 것들 다 사라졌어. 그러면서 파란색 굉장히 많죠. 중립적인 거 3개밖에 없어요. 올, 뭐 좋다, 추천한다,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고 꿈꾸다, 질이 좋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애터미스러운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는 빨간 것들이 더 많이 늘었죠. 아메이.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애터미라는 기업은 어떻게 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신용등급이 뭐예요? 네, 트리플 A. 다단계 회사 트리플 A 신용등급 가진 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트리플 A라는 곳은 여기예요.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AA 마이너스. 그래서 약간 왼쪽에 있죠. LG전자는 트리플 P예요. 그러면 트리플 A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외부 환경,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돈을 빌려줘도 되는 기업이에요. 왜? 돈 떼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빚이 한 푼도 없어요. 무차익 경영. 여러분, 기업이 망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에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월급 주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쓰는데 매출 대비 비용이 부담이 되면 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면 또 부도가 나죠. 애터미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완벽하게 없앴어요. 왜? 직원 1인당 70억의 매출을 갖고 있어요. 면도칼 경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차익 경영하죠. 빚이 한 푼도 없다고. 1조 넘는 기업인데 빚이 한 푼도 없다고. 망할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회장님이 언젠가 한번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냐면 만약에 지금 일으키고 있는 매출의 90%가 떨어져도 기업이 안 망한다. 매출의 90%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업이 돌아간다. 그 수준으로 항상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죠.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회장님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건데 쭉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죠. 뭐냐? 아메이 우리랑 동종업계고 지금 1등이니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쿠팡은 아마존을 꿈꾸는 회사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냐? 재무평가. 재무평가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거죠. 점수를 보니까 아메이가 몇 점? 83점. 애터미가 90점 넘었어요. 쿠팡이 67.8. 요건 망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쿠팡은 3조가 빚이에요. 3조가 지금 빚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다 유통회사니까 일반 기업들 중에서는 LG전자가 몇 점이에요? 70. 이거 점수 받기 되게 힘든 거예요. LG가 77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이잖아요. 삼성이 92점. 삼성전자가 92점. 그리고 애터미가 90점이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삼성이 더 높냐? 아까 신용등급이 삼성보다 애터미가 더 높았잖아요. 왜 그러면 규모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엄청 크잖아. 애터미는 본사에 신사옥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규모에서 점수가 좀 밀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언론에 보면 쭉 좋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영자를 제가 먼저 비교를 해드렸어요. 아마존이라는 곳에 제프 베조스와 박한길 회장님 두 분을 비교했고 애터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존 코리아가 들어올 때 아마존 코리아에서 박한길 회장님을 찾아왔었다는 얘기 혹시 예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애터미가 1조가 안 되던 시절. 1조가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아마존 코리아에서 찾아와가지고 박한길 회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 해모임이랑 이런 거 제품 너무 좋으니까 어디가 팔아주겠다? 아마존 우리가 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회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 너나 잘하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자신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자신감. 실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마존과 애터미라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뭐냐? 여기 보면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2050 미래 사회 보고서를 냈어요. 책으로. 여기 보면 AI 권력이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I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AI 없는데도 이미 뭐가 되고 있어요?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상위 20%는 8.8%가 소득이 더 늘어버렸고 하위 20%는 7%가 더 줄어들었어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뭐예요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민이 부자 되기는 이제 힘들다. 근근히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나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유일하게 애터미가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놔주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초양극화가 되냐? 이렇게 양극화가 돼요. 여기 보세요. 공룡기업, IT 공룡기업이 0.001%에 속하고 모든 부를 차지합니다. 어디 같은 기업이냐?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 플랫폼 스타 0.002%.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플랫폼 스타예요.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분들. 그러면 0.003% 빼고 나머지 99.997% 무슨 공기청정기 저거 같네. 이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되냐?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층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그럼 프레카리아트가 뭔데요?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그냥 서빙하는 분들. 그러니까 로봇이 잘 할 수 없는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 변호사 잘 나가는 모든 분들도 다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플랫폼 스타가 못 되면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왜? 의사들도 다 나중에 누가 대체해요? AI가 대체합니다. 그런 분들도 의사 라이센스를 가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프레카리아트. 여러분 굉장히 기쁘죠? 내가 지금 식당 다니고 있는데 한 3, 40년 뒤에는 의사 사모님도 와서 식당 일을 같이 해. 그럼 기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만났어? 애터미를 만났기 이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런 발표들이 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를 보니까 미닝아웃이래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엔잡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미닝아웃은 무슨 뜻이냐? 나의 신념 소비라는 거예요. 신념 소비.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면 모피 같은 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 그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천연 모피로 만든 건 안 사. 불매운동하는 거. 이런 게 신념 소비예요. 나의 신념을 내 소비에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제가 여기 애터미 쪽에다 실어놨냐면 애터미라는 기업이 처음에 와서는 다단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걸 싸게 판대요. 피해자도 안 만들어. 그러면서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철학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공감을 산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나는 부자 되기 힘들 것 같아.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러면서 M4하는 이 젊은이들이 애터미를 아는 순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소비들이 애터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닝아웃의 또 다른 거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 북극곰 동네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너무 불쌍하죠. 북극곰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가 그냥 삐쩍 맞는 거. 왜? 왜? 북극곰도 웰빙 열풍이 불어서 다이어트에 암컷 북극곰이 다이어트에 아니죠. 환경오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빙하도 높고 생존할 곳이 없어져. 환경 문제 되게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도 이 환경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건 뭐냐, 애터미의 이 생활용기 디자인하는 디자인 연구소는 다단계 회사는 디자인 연구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근데 애터미가 업계 최초로 뭘 가졌어요? 디자인 연구소를 기업 부설 연구소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여러분들 화장품을 금박 씌워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을 덜 오염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쁘게 해가지고 상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주문하면 이런 거 오죠? 종이로. 종이로. 그거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그 비닐캡으로 하다가 종이로 바꾸니까 비용이 어떻게 된대요? 더 올라갔다 그러죠. 1년에 얼마 정도 손해난대요? 10억 정도가 손해가 나요. 그래도 종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닝아웃의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아는 순간 이거 그냥 다단계 회사 아니야 그런 줄 알았더니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고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를 공짜로 준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구독경제라는 게 굉장히 뜨는데요. 구독경제가 뭐예요? 여러분 신문 구독 아시죠? 신문 구독, 그냥 이렇게 신문 구독하면 신문이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제하고 신문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더 이상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신문만 구독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구독해요. 맥주도 구독해요. 수제 맥주를 구독해가지고 그 맥주집에서 맥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도 구독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구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내면은 차 바꿔가면서 타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구독 경제. 근데 우리 항상 Y를 생각하자 그랬죠. 그럼 구독 경제가 왜 나왔을까 이거. 구독 경제가 왜 나왔을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터미에 남자 면도기가 없기 때문에 와이즐이라는 면도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얘가 카톡으로 물어봐요. 이번 달도 배송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배송을 제가 연기하거나 아니면 이번 달에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독하고 있어요. 면도날을 제가 구독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구독은 왜?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시중에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보고 괜찮은 걸 선택하겠다는 거, 써보고. 그러면 이 구독 경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려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돈을 법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해요. 어떤 컨셉이요? 소비 큐레이터. 소비 큐레이터가 뭐예요? 애터미가 대신 골라주겠다. 사장님 칫솔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칫솔을 사세요. 왜? 제일 좋은 칫솔을 저희가 제일 싸게 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하는 그 소비에 드는 시간이, 쇼핑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시간은 돈인데 돈이 절약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이프 시대입니다. 온라이프.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온라이프. 따라해볼까요? 온라이프. 온라이프. 온라이프가 뭐냐면 온라인 라이프라는 거예요. 온라인 라이프. 그냥 인터넷에서 모든 걸 이제 하는 라이프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쇼루밍족이라는 게 있어요. 쇼루밍족. 쇼루밍족은 뭐냐면 쇼 보는 거예요. 매장 가가지고 옷을 봐. 예를 들어서 뭐 노스페이스 가가지고 딱 옷을 봐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모델명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모델명을 쳐. 당연히 이 매장보다 인터넷이 더 싸게 팝니다. 이게 쇼루밍족. 쇼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열면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이프 시대로 가고 배송 같은 거 받는 것도 아마존은 기술 회사라고 했죠. 이렇게 락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송이 오면 가서 자기 락커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을 할 수 있는 픽업 센터들 지금 미국에다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애터미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국에 애터미 뭐가 있어요? 센터가 있잖아요. 애터미 센터. 거기를 이런 식으로 픽업 센터로 만들면 배송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신성식품 같은 것도 보관 가능한 이런 인프라가 애터미로 다 구축이 돼 있죠. 그건 왜 그러냐? 센터피를 주기 때문에 센터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애터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느냐? 판매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제조 원가 더하기 유통 관리비를 더하면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진을 붙인 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이걸 왜 제조 원가는 높여요? 좋은 품질을 해야 되니까. 아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죠. 유통 관리비. 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판매 원가가 떨어져. 그러면서 마진도 최소화해버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거라고요. 애터미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맞춰내고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PV를 잡아서 몇 대 몇으로 나누자. 회사가 몇? 회사가 3만 가져가. 회원들에게 7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가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공동구매 한다는 거예요. 공동구매. 그래서 황사 마스크 KBS 뉴스에 나왔지만 약국에서 3,000원 제일 비싸게 팔고 편의점에서 2,200원, 대형마트에서 1,800원, 쿠팡에서 1,300원에 판다고요. 똑같은 아미라는 회사에서 나온 황사 마스크를 쿠팡에서 1,300원에 파는데 애터미에서 얼마에 판다? 790원에 판다. 그럼 어디서 사야 돼? 쿠팡에서 사야 돼? 애터미에서 사야 돼? 애터미에서 사야 돼. 그리고 관리 거품도 완전 제로가 됐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인당 70억 넘게 이런 생산성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정한 거죠. 이 애터미라는 다단계 회사인지도 모르고 애터미 그냥 브랜드로 생각하고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이거 다단계 회사였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애터미는 1부터 5위까지 보면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경험과 입소문으로 4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반품률 보시면 0.6 거의 제로 반품률입니다.
근데 타 다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가 G사예요, G사. 직후. 직후분 제품을 시키면 제품이 이 커피고 이건 소팔메토 같은 건데 여기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제품 개봉하시면 반품이 안 됩니다 스티커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와가지고 물건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찾아간대. 제품이 오면 찾아가. 찾아가서 뭐 해주는 줄 알아요? 뜯어줘.